그래서 여러분 제 생각은요, 지금 만약에 내가 수입이 적다, 월 소득이 300이에요. 솔직히 3인 가족, 4인 가족 먹고 살기 빠듯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잠을 줄이세요. 그리고 부업을 돈 안 들이고 부업할 게 천지입니다. 블로그 운영하세요. 글 쓰고 후기 쓰고, 체험단 이벤트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IT 쪽으로 계속 리뷰를 계속 하는 거예요. IT 쪽으로. 그래서 IT 기기 협찬 받아가지고 그거 중고나라 파는 겁니다. 그게 월 소득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지금 신세계가 열렸대요. 왜? 과거에는요, 중고나라 그 카페에서 팔아야 되는데 지금은 당근마켓이 생겨가지고 그냥 팔기가 너무 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어라, 여러분들. 잠을 줄이세요. 제가 하루에 유튜브 하고 매일 1시간씩 방송하지 않습니까? 제 잠을 줄이는 거예요. 급여 적다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뭔가를 돌파구를 찾으세요.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게 방송이 되었던 글 쓰는 거였던, 뭐 인스타 사진 올리는 거든 페이스북에 글 쓰든 뭐든 간에 돈 되는 거 찾으세요. 그게 재테크 하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부동산만 하는 게 재테크가 아니에요. 네. 자, 저희 동네에 그런 분이 계세요. 와이프가 일을 안 해요. 외벌이에요. 그래서 힘들었대요. 남편 월급이 200, 250 또 안 됩니다. 근데 와이프가 그건 최고래요. 반찬. 아이를 위해서,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그 번 돈을 가지고, 여성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열심히 집안일, 반찬을, 아이가 어릴 때부터 손수 음식 만들고, 이유식부터 해가지고 다 너무 잘 만드니까 아이가 포동포동 살이 찌고 키가 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했는 줄 아세요? 반찬 가게 아니에요. 이유식 가게를 한 거예요. 이유식 가게. 그것도 포장 전문. 지금 한 달 수입이 3천만 원이래요. 주문하잖아요. 딱 냉장 딱 돼가지고 아침에 바로 냉장백에 배송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추임새 반말 같죠?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줄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분들은 불평불만 하기보다는 본인이 잘하는 것을 팔로를 찾은 거예요. 팔로를 찾아가지고 개척을 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급여 적다 불평불만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요, 월급쟁이 삶이 그렇게 천지 차이가 나지 않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새 전으로 1억 5천을 받아야지 새 후로 1억 천,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 받는 거예요. 새 후로. 자, 그리고 새 전 1억이다. 한 달에 680만 원입니다. 그렇게 높지가 않다니까요. 연봉 5천이요. 한 달에 340만 원이에요. 연봉 1억이랑 새 전 5천이랑 뭔 그 차이 나는데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월급 한 달 300만 원 더 받아봤자 생활비로 더 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생활비 더 쓰고 삶이 풍요롭지가 않습니다. 악착같이 부업할 생각을 하세요. 저도 다시 마음을 먹은 게, 초심을 잡은 게, 그 재테크 하는 아내 구체인가? 하여튼 이분이 부일남 채널 나와서 뭐 이야기 하시는데, 제가 솔직히 좀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영화를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제 여가를 위해서. 근데 그 사람은 악착같이 아꼈다는 거예요. 아끼고 이걸로 재테크하고 5잡이란다. 5잡. 블로그 하지, 인스타 하지, 뭐 유튜브 하지, 뭐 하지. 제가 그거 보니까 정말 내가 아직까지 게으른 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유튜브 방송 볼 때 물론 부동산 채널도 봅니다. 욕하려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면서 욕하려고 하는데, 이 재테크 관련 영상들을 보는 이유가 자극을 받으려고요. 자극이요. 네. 정재훈님께서 혹시 직업이 농협 대출계에 계시나요? 왜요? 정재훈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저랑 더 비슷하게 생기신 분들 많아요? 네? 자, 셰프님께서 가밀지구, 하남 가밀지구 한라비발디 34평 소유자입니다. 향후 시세 및 전망 부탁드려요. 여기 3기 신도시 교사하는 오금도 사무소 공타 얼마 전 발표했고 지구 자체도 마무리 단계에 향후 전망이 있다 보는데 쌤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 3기 신도시 사무소 공타, 이게 뭐예요? 셰프님, 본인이 지금 저한테 이야기를 하실 때, 본인이 그걸 이야기를 하실 때 저한테 뭐를 갖고 이야기하시죠? 네? 와, 가밀 하니까 한라비발디 바로 나오네요. 네. 하남시 감이동이네요. 네. 가밀 한라비발디. 자, 보세요.
2019년 6월에 입주를 해가지고 지금 금액대가 12억 2,500을 찍고 내려왔어요. 지금 금액대가 10억 6천입니다. 자, 초등학교, 중학교 근처에 이렇게 있고, 괜찮아요. 뭐, 골프장도 있고, 뭐, 괜찮아 보입니다. 네. 옆에 보면, 하남 가밀 스위시티 해가지고, 자, 상권이 어떻게 있을까요? 자, 학원가도 한번 볼까요? 자, 죄송합니다. 학원가를 보면은, 여기 딱 12개 있고, 11개. 학교가 많이 없으니까 학원가가 그렇게 발전을 못하고, 학원가 갈 거면 버스 타고, 네, 송파 방역에 있는 학원을 가면 되는 겁니다. 네, 그게 뭐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뭐 지하철 지금 뭐 들어오고 뭐고, 그걸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호재를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호재요. 자, 향후 전망이 어떨까요? 대해서 호재를 이야기하는 거는 저한테, 아니, 부동산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묻는 게 아니에요. 호재가 있으니까 앞으로 여기가 더 살기가 좋아질까요?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네? 호재가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갈까요? 아니에요. 호재가 있나 없나? 집값은요? 집값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차피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거라고요. 호재가 있어 집값이 오릅니까? 영원히 올라요? 인덕원 지금 폭락하는 못 보셨어요? 네. 서울이 삼성역에 온갖 게 다 들어섭니다. GTX, 정거장, 네, W역세권, 뭐 그런 게 있죠. 계속 강남에 일자리가 집중된다. 강남 집값 지금 오르고 있습니까? 네, 오르고 있습니까? 아니, 제가 셰프님을 지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호재는요, 이야기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미 호재는 대중들한테 다 공개되어 있는 정보예요. 제가 호재, 입지 이야기를 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이미 오픈소스인데, 다 공개된 정보인데, 그걸 가지고 집값이 올라간다 내려간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전반적인 입지요? 괜찮아요. 하남 가밀지구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예? 얼마나 좋아요. 과거에 여러분, 자, 과거에 이야기 드릴게요. 셰프님, 만약에 이 가락동, 송파 거여, 특히 거여, 장지 뭐 이런 데 있어요. 이런 데가 좋지 않은 동네였어요. 예전에는요. 고문하고 하는 고문시에 있던 데예요. 이런 데가. 예? 근데 자, 집값이 거여역 근처에, 자, 48평 보세요. 얼마예요? 11억이에요. 11억. 얼마가 올라갔다? 14억 6천까지 찍고, 직거래기 한데, 네. 거래가 아예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전 거래가 30% DC에서 넘깁니다. 네. 종부세 맞기 싫었어요. 근데 지금 뭐 저한테 10억 떨어지면 한 채 더 구입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투자금이 어떻게 들어가요? 지금 전세가 5억입니다. 네, 전세가 5억이에요. 매매가 10억 6천이에요. 매매가 10억이 들어가다 칩시다. 갭이 4억이에요. 4억 5천. 갭 4억 5천을 지금 서울도 아니고 하남 가밀에 4억 5천을 투입하는 게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보세요. 과연 서울과 수도권에 내가 굳이 종부세를 맞아가면서 한 채 더 구입할 필요가 있는지. 물론 일시적 1가구 주택이면요, 필요할 수도 있죠. 네. 그런 거를 고민 한번 해보세요. 투자금 4억 5천을 서울도 아니고 앞으로 좋아질까 내가 믿어야 하는 그런 도시에 내가 4억 5천을 넣어도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앞으로 향후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요, 어디로 들어갈까요? 네. 제가 셰프님 이야기 계속 드리잖아요. 세종시에 4억을 때려 넣어서 세종시에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그걸 물어보잖아요. 제가 항상. 자, 세종시 들어갈 사람들은 뭐라 했습니까? 실거주할 사람들. 왜? 아니, 투자금이 4억인데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투자는요, 여러분들, 싼 데 들어가는 거예요. 왜? 투자자가 싼 곳을 찾아다니면서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경기도 전역이 다 올랐잖아요. 서울이 오르니까 투자자들이 싼 데 찾아가지고 계속 돌다 보니까 공시가 1억 이하까지 들어가잖아요. 평택 들어가다 다 물렸잖아요. 싼 데 들어갔다가 제가 경고했잖아요. 경고. 평택 사면 안 된다. 다 물렸잖아요. 싸다고 들어갔다가. 네? 자, 그래서 앞으로 어디를 들어가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2023년도에 투자 트렌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먼 떨,
만떨 먼저 떨어지고 많이 떨어진 곳, 그 이유가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먼저 떨어진 곳, 먼저 떨어졌으니까 회복이든 상승이 더 빠릅니다. 만떨 많이 떨어졌으니까 투자자가 싼 데 들어간다 했잖아요. 싼 걸 좋아하는 게 투자자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니까요. 들어와요. 왜? 여러분, 광역시가 영원히 분양권이 전매 제한될 것 같으세요? 광역시 아파트 분양권이 전매 제한이 영원히 된다고 하잖아요. 건설사에서 공급하기가 힘듭니다. 왜? 아니, 지금은요, 1주택자이면은 처분 조건부로 해서 청약을 넣어야 돼요. 처분 조건부. 그렇지 않아 당첨되기 힘듭니다. 즉, 무주택자만 넣으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또는 이제 청약 경쟁률이 점점점 떨어지면요, 가점으로 가겠죠. 네. 하여튼 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청약시장이 분위기가 식으면은 건설사가 건설사가 분양 띄우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자, 건설 경기가 위축되면 안 돼요. 자, 정부도 압니다. 서울이 오르고, 네? 서울이 올라야지 경기도 집값이 거래가 많아지고 활성화가 된다는 걸요. 그런데 광역시가 올라야지 옆에 있는 시, 군 단위가 거래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부산에 집값이 대폭락이 집값이 오르지 않아요. 10년 동안. 여러분들 옆에 있는 김해 아파트 사겠습니까? 김해? 살 거예요? 양산 아파트 살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아니, 대도시가 안 오르는데 어떻게 소도시가 오릅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은 자기 지역에서 이미 비싸서 못 사기 때문에 싼데 사서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 말이 맞습니다. 제 말이요. 네. 그게 상식적으로 시장을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이성적으로 접근하셔야지. 네. 오늘 모 유튜브 채널 보니까 제2의 판교 찾아라 하면서 판교가 될 도시, 송도, 평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엄청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시기에 몇 개월 전에 그렇게 해서 투자자 유입을 시켜가지고 매수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러 가는 거예요. 왜? 제2의 판교가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요. 이제 판교가 떨어지는데, 판교 전망이 안 좋은데 제2 판교, 제3 판교가 있으면 뭐합니까? 떨어질 건데. 안 그래요? 네? 여러분 안 그러냐고요. 자, 판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판교, 그래요. 일자리 너무 좋아. 근데 판교에 보세요. 500세대 이상을 하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옆에 떨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오른 것도 있죠. 그거는 이런 착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거래 잘 안 돼요. 판교도. 네. 보세요. 판교 빠지고 있잖아요. 빠진다니까요. 네. 빨간색도 있지만 지금 혼돈의 시기이기 때문에 판교도 빠지고 있잖아요. 네. 자, 여기 보세요. 빠지잖아요. 거래가 되는 거, 다음 거래가 되는 건요, 빠집니다. 근데 제2 판교 오른다고요? 제3 판교 오른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평택은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상승기 때나 SRT 타고 서울가 금방이지. 하락이 되면 SRT 이야기 안 나옵니다. 호재 이야기 안 나온다니까요. 오로지 천안이랑 붙어있는 그 도시예요. 그냥 충청도는 마찬가지예요. 자, 하락이 오잖아요. 호재 이야기를 누군가는 계속 시장에 주입하려고 합니다. 호구가 달라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고합니다. 경기도 부동산,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실거주라면 파주, 김포는 매우 싸기 때문에 괜찮다. 이거 제가 갖고 있어서 그런 말이 아닙니다. 파주, 김포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번 지켜보세요. 장기간 보합은 갈 수 있겠죠. 왜? 서울이 어려우니까요. 근데 파주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호재 중에서도 지하철역이 생기고 나서는 또 약간의 분위기가 좀 더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사이클 때문에 확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안 드려요. 근데 파주라는 지역이 단언컨대 GTX A 노선이 가장 먼저 개통이 되잖아요. 지금 목표는 2025년이라고 하는데 좀 더 밀릴 수도 있대요. 네, 저도 밀릴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먼저 GTX A 노선의 기점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더욱 더 살기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주 입주 물량 많은 거 오케이입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갖고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가격이 싸다 첫 번째. 두 번째, 앞으로 살기 너무 좋다. 그냥 그 점만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시장을 전체 공부할 때 경기 남부권하고 북부를 별도로 분리해서 일단 보시고요. 분리해서 보시고 과거의 신도시였던 남양주 있죠? 남양주. 자, 옥정 신도시, 별내, 다산 별내 이런 데 있죠? 자, 구리, 별내선 통과하는 구리 요런 거. 네. 제가 이런 거 이런 기차 같은 거, 도시철도 같은 거 알아도 잘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별내선 때문에 다산이 올랐겠습니까? 네? 오를만 하니까 오는 거죠. 자, 구리 어딨어요? 구리는 신축이 없어요. 다산, 보세요, 다산. 네. 이런 것들. 추후에 움직임 보세요. 어떻게 움직이나. 네. 자, 그렇게 좋아하던 다산. 보세요. 다산 2편 어떻게 되나? 네. 전세가 같이 빠지네요, 이렇게. 갭이 더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갭, 전세 끼고는 안 팔려요. 5억 3천에 누가 삽니까? 네. 자, 통일되면, 지뢰뷰. 네, 지뢰뷰가 또 강세가 또 뛸 수 있습니다. 보면 또, 통일되면 이제 지뢰를 폭파시키고, 하는 광경이 많이 보이겠죠. 네. 또 지뢰 터진다 해가지고, 부동산 스터디 카페 이런 대한민국 굵직굵직 카페에서는, 파주를 또 엄청 욕하겠죠. 그러겠죠. 네. 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오늘 뭐, 딱히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많이 하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네, 하지는 않은 것 같고, 떠들고, 뭐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선지건무님께서, 투자자의 탈을 쓰고 대부분 강의파는 강사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한테 그 사람 상담 받았다가, 그, 신축 빌라, 그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골 때리죠. 자, 그리고 여왕개님께서 평택, 노노노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강태원님께서 평택 안에서도 입지가 안 좋은 것부터 빠지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거래가 되는 것부터 빠집니다. 거래되는 거. 근데 보통 거래되는 게 입지가 좋은 게 거래가 돼요. 더 빨리 되겠죠? 그럼 떨어져요. 네. 또는 어떤 곳은 입지가 안 좋지만 싼데 그런 데가 또 거래가 되기 때문에 거래가 더 빨리 일어나는 것이 떨어집니다. 다이애님께서 김포 풍무 길하나 차이로 검단 신도시인데 인천이라서 검단 신도시는 아닌가요? 무슨 말이죠? 네. 검단 입주가 끝나잖아요. 네, 끝나요. 근데 검단 때문이라도 김포가 매우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다는 게 올라간다는 말이 아니고 V자 반등한다는 말이 아니고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이 부족하다, 매우 부족합니다 라고 하면 김포, 파주는 괜찮다 구입하기.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자, 진달래님께서 2040 서울시 도시계획 거점 선점 지역 이런 거 어떻게 보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네. 자, 광명시는 내일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네, 저번에 한번 이야기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광명시 마찬가지예요. 광명시도 광명시흥, 네, 광명시흥이 어쨌든 3기 신도시 생기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아무튼 광명도 지금 빠지고 있고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광명 같은 경우 특히 재건축 때문에 하안주공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광명은 마찬가지예요. 서울이 떨어지면 죽을 못 씁니다. 그건 여러분 알아두세요. 네. 김민희께서 쌤, 긴 하락장인데 세종이 올해 거의 박앤셀러 보신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하셨는데요. 김민희, 세종이 빠진 이유가 뭡니까? 많이 올랐다 하고 입주 물량 많았던 거죠. 그런데 입주 물량 서서히 감소한다는 거죠. 서서히. 그리고 금액대가 합리적인 금액대 접근을 하는데, 네. 근데 전세가가 아직까지 오르지 않습니다. 실거주 수요자면요, 대전에 살던 사람이 세종으로 갈아타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갭 투자로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왜? 금액이 크니까요. 네, 이민희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멤버십 가입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자, 8월 9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고요. 매주 토요일 밤 10시에 멤버십 전용 라이브 방송하니까요. 멤버십 가입 월 4,990원입니다. 매주. 네? 김포 투자하면 어느 거 좋을까요? 김포 투자가 아니라니까요. 동백이님 투자 아니에요. 실거주로 내가 싸고 저렴한 서울과 접근성에 가까운 그런 아파트 사고 싶다 라고 하면 김포, 파주 보라는 겁니다.